안녕하세요. 권은성 전공체육의 권은성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시험 볼 선생님들을 위해서 2023년도에 합격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서울지역 초수 합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볍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네. 궁금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임용시험 기간 동안 같이 갈 러닝메이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0살 이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수능 공부랑은 조금 다르게 외롭고 조금 고독한 시험이라고 수능 생각을 해요. 때는 외롭지 않았어요? 수능 때는 그래도 막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 때보다는 이 임용시험이 좀 더 외로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러닝메이트는 누구와 함께? 저는 1월 전에 12월 달에 스터디원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해가지고 스터디원들과 총 몇 저를 명이서 같이 했어요, 스터디원을? 저 포함해서 총 3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합격했나요, 올해? 한 명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아이고야. 중간에는 잘 안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잘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스터디원들이랑 마음은 잘 맞았어요? 마음도 잘 맞고 공부 성향이 이런 게 되게 비슷해가지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좀 덜 외로웠다. 네, 덜 외롭고 좀 더 힘을 내서 으쌰으쌰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닝메이트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만들면 도움이 된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네. 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 말하면서도 내가 창피해. 우선 포장은 아니지만 가장 수강생이 많았기 때문에 1타?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가장 수강생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또 주변 선배들이 많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우선 그 합격 설명회를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옛날 합격 설명회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좀 권은성 선생님한테 더 끌렸던 거는 본인 강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강사 들어라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이제 권은성 선생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결정적인 계기. 네,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저랑 안 맞으면 다른 선생님한테 빨리 가라 이 말에 그런 자신감, 그걸 자신감으로 본인 강의에 대한 비춰봤다. 자신감으로 저는 느껴가지고 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네. 그러면 후회는 없습니까? 선택한 네, 제가 좋은 결과가 있었기 초수 때문에. 합격이라는. 네. 이건 초수학생들한테만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초수생들은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할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히 체육 전공에서는 재수생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수생은 재수생 이상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승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시간적인 양이 중요하다. 네. 시간 확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말에 쉬지를 않았어요. 주말에도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2시간?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그 1년을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대충 45일 정도 돼요. 그런 것도 근데 그게 계산까지 이제 했어. 그걸 따져보면 한 달 반이잖아요. 근데 한 달 반을 통으로 쉰다? 이거는 제 능력에서는 이 한 달 반을 쉬면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N수생 때문에 선생님들보다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네. 주말에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네.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수 아무래도. 그럼 월별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초반에는 이론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기본 이론 강의. 네. 그때 예습하고 복습은 어떻게 했는지. 일단 초반에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려고 복습 같은 거를 이제 철저히 하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를 계속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영역별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진도에 맞춰서 기출을 추가적으로 제가 풀고 오답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을 좀 더 기출로 좀 강화시켰다, 네, 이론을. 네. 그럼 이론 강의 때는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준비를 했고 네, 네. 줌에 어차피 기출 문제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몇 년도에 기출되었다. 네, 네. 그런 문제들을 다 찾아봤다는 얘기. 네, 그런 문제도 찾아보고 또 영역별 그 분류된 네, 것도 분류된 같이 거를 풀고. 네. 초수생인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때? 기출 강의가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어렵지만 제가 그 어렵다고 해서
배웠던 이론들이 이렇게 기출화된다는 거를 감을 잡았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계속 감을 잡고 또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기출을 병행해서 초반에 이론 강의를 할 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병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시험에 적합한 수준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런 데 도움이 됐나? 어떤 깊이감이라는 게 있잖아. 보통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그죠? 네, 깊이감. 네, 깊이감을 딱 적정하게 맞추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네, 그렇죠. 초수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험을 맞죠. 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그죠? 어디까지 수준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네, 근데 그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감이 오던가요?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네, 이 정도 해서, 깊이구나. 네, 파악을 반드시 했던 이론 강의할 때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초수생들은 기출문제를 문제를. 병행하는 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겁더라도 네. 같이. 좋습니다. 그럼 정작 기출문제 강의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네네. 그죠? 그때는 그러면 복습의 개념이 컸어요? 네, 그때는 복습의 개념이 컸고 저는 추가적으로 시중에 파는 플래너 중에 복습 주기를 좀 설정해주는 플래너를 사용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복습 주기를 플래너에 써져 있는 대로 복습을 하면서 좀 더 그때 기출 강의 때 이제 점점 그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처럼 눈덩이가 커지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영역별로 진행되잖아요, 우리 기출문제는. 네, 그죠? 그쵸.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보이던가요? 네, 많이 그때? 보이죠. 그때는 이제. 그때 진짜 늘죠. 네, 근데. 기출은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좀 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 강의 때 기출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네. 기출문제 강의도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좀 더 권은성 선생님의 기출 강의에서는 제가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심플하면서도 핵심을 설명해 준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간단하지만 좀 더 포인트를 좀 맞춰주는 게 있죠, 제가.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기출 강의는 좀 나름 장점이라고 봅니다. 해설하는 거는. 그죠? 네. 그럼 다음 중교재 활용법. 아, 그 전에 혹시 영역별 이때 영역별이나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 때 그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이랑 정말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이유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간에 줌을 진짜 이것까지? 중교재를 네, 이것까지 외워야 돼? 하는 부분들까지 제가 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암기되니까 덜 불안하죠, 확실히. 네네네. 암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자신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덜 불안했고 이때가 딱 이제 맞아요. 초수 선생님들이 네. 보통 기출 때까지는 자기가 늘어가는지 몰라요. 네. 그러다가 영역별 문제 딱 시작되면 하루 한 과목씩 나가는 패턴이잖아요. 네. 그 기간 때 몰빵하는 그 잠재력이 네,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를 친다는 표현 그것처럼 영역별 때 이렇게 그쵸. 딱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과목마다. 그때까지 초수 학생들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네, 네.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솔직히 방학 많이 하고 이것만 해도 불안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 영역별 문풀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터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좀 그럼 많이 기반을 잘 봐야죠. 다져놔야 된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네. 기출도 보고 이론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네네. 암기도 암기대로 가야지 이게 네. 가능한 일인데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초수 학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다 이게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론 강의 때 기출문제 병행하고 기출 강의 때 자기가 못 잡았던 거 알고 답 쓰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갖고 그리고 영역별 때 확 터지면 초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었네. 아유, 자 그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이제 좀 전투적으로 임했습니다. 아, 진짜? 항상 진짜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스터디원이랑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걸 좋아해서 봐서 알잖아 내가 둘이 끝까지 나와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풀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교육학 인출 스터디하고 또 줌 교재 이용해서 여러 과목 인출 스터디를 하고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좀 피로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실제 시험에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70점 이상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알지 그거를. 아 저는 진짜 1등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번도 못 상위권이긴 했어요. 초수생들이 1등하는 건 불가능해요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모의고사 점수랑 좀 유사하게는 나오죠. 아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평균 점수 정도 나온다고. 네네. 7회 모의고사에. 근데 초수생들은 이거 맞지는 않지만 그 점수 받으려고 노력하면 시험장에서도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연연 안 하는 것도 맞는데 맞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투력을 갖고 전투적으로 저희 체육 전공 선생님들은 또 승부욕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치. 그 점을 이용해서 조금 전투적으로 모의고사에 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준교재밖에 안 봤잖아. 네, 저는 그죠? 권은정 준밖에 안 봤는데. 여기서 살짝 팩트를 말하면 생리학 그림 같은 거는 원서를 조금 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이거밖에 안 봤는데 네. 보통 학생들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야. 합격한 친구들은 요약됐고 요약된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답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측에서는 이거 줄글이 아니다. 너무 지나치게 요약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은 일단 이것만 봤다는 거잖아. 네. 그래프 뭐 파워 생략 빼고는. 네네. 그죠? 불안하지 않았어요? 볼 때? 불안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개인차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얇은 책도 하나 다 못 외웠는데 원서까지 보는 거는 제 생각에 초수 네. 공부하기에는 그냥 좀 이거라도 잘하자. 이거라도 일단 다 외우고 원서를 보자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줌을 진짜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모의고사가 또 이 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모의고사 어떻게든 1등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줌만 반복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준 교재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 문제 딱 보면 이건 준 교재 내용인데. 네, 거기에 있는데 제가 이번 시험을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줌 교재 그 부분 페이지에 있었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였어요 그게? 인지평가. 그게 생각이 진짜 너무 안 나고 그 페이지 어디 부분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인출을 그렇게 했는데도 시험장 갔을 때는 네, 그래도 좀 협소가 헷갈리고 되니까.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생각이 안 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거라도 확실하게 잘 알면 점수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신을 줘요 지금 우리 수강생들한테. 근데 진짜 줌만 다 외우셔도 70점 충분합니까?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목차는 어떻게 썼어요? 목차는 다 쓰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암기가 안 된 부분들만 따로 목차를 써서 단어장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너의 복습 주기에 맞춰서 그 추가적으로 단어장 그 학습을 했습니다. 단어장에 이제 목차 같은 걸 써놓고 키워드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준 교재 활용하는 방법을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버릴 수 없을 만큼 아까워? 네, 그렇죠. 아무도 못 줘? 네, 제 자식. 사실?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면 처음에는 큰 목차에만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큰 목차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목차 암기를 했고 목차 암기가 되면 점점 이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나중에는 줄글까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가려서 암기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 쓸 수 있게. 네. 뭐 이거 효소 활성화된다 여기 있네. 네, 그렇죠. 그죠?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던데. 바로 여기네. 네네. 그렇구나. 요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아까 말했던 그 단어장인데 단어장 선생님 직접 만든 거. 이것도 이제 목차 위주로 정리를 해놓고 또 이거를 그 복습 주기에 맞춰서 별표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못 선생님, 외웠던 거 못 외웠던 거 아직 그러니까 암기가 덜 됐다. 형광펜으로 점점 진한 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스티커를 사서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스티커만 생각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다 이제 다른 머릿속에 있었죠. 11월 26일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스포츠 지도사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이게 진짜 지도사 강의가 항상 매번 말하는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험 문제를 봤을 때도 지도사 문제에서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들이 많이 지도사에서 나왔고 그렇죠. 최근에 출제 트렌드랑 유사한 문제 범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지도사 문제는 초수생 입장이지만 버겁더라도 반드시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치? 제가 다 문제를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쵸? 추려서 주니까 가급적이면 그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기출은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출만큼 지도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득점을 받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죠. 그쵸. 지도사 네. 문제가. 그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 플러스 지도사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묻고 싶은 질문은 끝냈는데 우리 선생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보고 계신 후배님들 그러니까 24년도에 응시하시는 선생님들도 초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한번 네. 해주죠. 파이팅!